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은행을 다니다 현재는 잠시 휴직 중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된 데에는 좀 복잡하고 힘든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 됐는데 얼마 전에 임신 준비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피검사 결과를 봤는데 암소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밀검진을 받아보셔야겠네요. 네? 제가 암이라고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한데 뭐 잘못 보신 건 아니세요? 암 중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는 암들도 꽤 있어요. 환자분 피검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암 수치가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오네요. 전 사실 임신을 계획했었고 임신 준비를 위해 산전검사를 받던 도중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던 겁니다. 부랴부랴 정밀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유방암 3기였어요. 이유를 좋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양 크기가 작지 않고 위치도 위험해서 당장 수술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그럼 제 유방을 절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부분적으로 절제할지 완전 절제할지는 좀 더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수술이 급하다는 건 고민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임신 계획은 물 건너갔고 전 생각지도 못하게 암 환자가 되어 암투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보, 나 유방암이고 수술해야 하는데. 건강하던 당신인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도 병원에서 얘기 듣고 지금 너무 놀라서. 장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아니야, 엄마한테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 장모님께 얼른 말씀드리고 빨리 치료 시작해야지. 뭐 방법이 있니? 우리 엄마, 아빠 뇌경색으로 몇 년이나 간호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엄마도 건강 안 좋으신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말씀 도저히 못 드리겠어. 그럼 당신 혼자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는 거야? 내가 왜 혼자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야? 내 곁에는 당신이 있는데. 아니야? 물론 나도 당신 곁에 있는 건 맞지. 그렇지만 난 일이 바쁘고 장모님처럼 당신 곁에서 24시간 간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 소리야. 아니, 누가 당신한테 24시간 나 간호해달라고 한 적 있어? 내 말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당신, 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뭐 반응이 그따위야? 걱정하는 소리, 위로하는 마음은 안 느껴지고 어떻게 와이프가 암에 걸렸다는데 그렇게 남 같은 소리만 나와. 미안하다, 지연아. 난 현실적인 고민을 말한 것뿐인데. 현실적인 고민? 당신은 내가 유방암이라는데 어느 정도로 나쁜 건지, 예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궁금하지도 않아? 당연히 궁금해. 안 그래도 다 차차 물어보려고 했어. 아무래도 네가 암 선고를 받고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미안해. 암 선고를 받고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자가 암에 걸리면 남편이 있는 경우 보통 뭐 아니면 도의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더군요. 아픈 상황에서 남편과 더 돈독해지거나 아니면 사이가 멀어지거나. 저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후자의 경우에 속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타짜 들어간 직업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는데 저와 결혼할 당시만 해도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죠.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시험 떨어지면 또 몇 년을 백수로 고시생 생활해야 하는 남자랑 결혼까지 기어이 하겠다는 거냐? 엄마, 그 사람 로스쿨에서도 성적 상위권이고 법대 다닐 때도 장학금 놓친 적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좀 믿어주세요. 네? 남의 집 자식 믿고 말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너랑 사귀면서도 내내 네 고생만 시킨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놈이 뭐가 마음에 들겠니? 응? 그 사람이 개천에서 난 용인 걸 어떡해요 그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학자금 대출로 겨우 다니고 생활비 번다고 과외를 몇 개씩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고학한 사람인데 네가 은행 다니며 그놈한테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벌써 얼마니? 아휴, 속 터져서 정말. 엄마,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안 그래요? 아유, 열려 춘향이 났다. 춘향이 났어.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시험 합격하고 변호사만 되면 누구보다 훨훨 날아다닐 사람이니까. 엄마,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네가 헌신하다가 괜히 헌시짝처럼 버려질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하관이 뾰족하고 눈이 쪽대진 게 엄마는 그놈 생긴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얼굴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뭐 어디 가면 딱히 미인 소리 듣는 얼굴도 아닌데.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부잣집은 아니었어도 너 하나 잘 키운다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엄마, 나도 그거 잘 알지. 엄마 아빠 무남동녀로 나 공주처럼 잘 큰 거. 내가 그거 왜 몰라요? 엄마 속 안 상하게 나 변호사 사모님 돼서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 여보기에 그놈 정말 싹수 있는 놈 맞니? 맞아요, 엄마. 내가 싹수도 없는 남자한테 20대 꽃다운 시절 바치고 은행 다니며 번 돈 다 꽂아부으면서 공부시키고 밥 사먹이며 뒷바라지 했겠어요? 네가 하도 그놈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겨우 결혼 허락은 한다만 혹시라도 네 눈에 눈물 빼는 날 있는 날엔 엄마가 절대 용서 못해. 당연하지 엄마. 내가 누구 딸인데? 그리고 그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마셔요. 처음에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에다 로스쿨을 다니고는 있었지만 아직 수험생인 백수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연애 시절부터 학비다 생활비다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준 게 사실입니다. 제가요, 연애 시절 내내 그 흔한 실반지 하나 선물 받지 못하고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연애한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혼수며 신혼집 대출금, 그런 것들도 모두 제가 은행을 다니며 버는 돈으로 충당을 했죠. 지연아, 결혼하면서 너한테 다 부담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는 지금 수험생인데 결혼 자금 마련할 여력이 어딨어? 내가 잘 사는 집 아들이었으면 널 이렇게 고생시킬 일이 없었을 텐데. 너 정도면 나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건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올인해서 이 고생이니? 그래서 오빠 같은 남자한테 올인하는 내가 싫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너한테 언제나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오빠, 평생 나한테 미안하게 살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건 당연하지. 내가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만 되면 지연이 너 누구보다 호강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니까? 고맙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나른 놈을 사랑해줘서. 오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인사치레하는 것도 아니고.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란 생각이 들어. 앞으로 지연이 너한테 내가 정말 잘할게. 그래. 오빠 우리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자.
연애 시절 내내 저는 은행을 다니면서 번 돈으로 남자친구의 학비와 생활비, 때로는 남자친구 여동생의 학비까지 제가 지원을 해주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집안의 경제를 꾸려가는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죠. 그래도 결혼 후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연아, 나 드디어 변호사 됐어. 응? 축하해, 여보. 난 오빠가 해낼 줄 알고 있었어. 남편이 변호사가 되자 친정엄마도 한시름 놓은 게 사실이었죠. 장모님, 그동안 걱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께도 잘하고 지연이한테도 더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난 신경 쓸 거 없고 지연이만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잘 살게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남편은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다니게 되었고 전 은행을 계속 다니면서 알뜰히 돈을 모아서 신혼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차곡차곡 규모 있는 살림으로 늘리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와중이었죠. 어머, 지원이 너 남편 변호사 됐다더니 옛날하고 다르게 얼굴이 아주 활짝 폈는데? 아, 얼굴이 피긴 무슨. 요즘 변호사 예전하고 다르게 박봉이라 얼굴 필 일도 없거든. 그래도 넌 안정적인 은행권이고 남편은 대형 로펌 변호사. 이 정도면 살만한 각 나오지 뭐. 안 그래? 뭐니 해도 사자 직업이면 아직은 그래도 다들 알아주는데. 우리 둘 다 가진 게 없이 시작해서 앞으로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해. 이 남편이 잘 벌어오겠지. 뭐 안 그러니? 이 남편 다니는 로펌은 듣자니 연봉도 되게 세던데? 그동안 연애 시절부터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넌 보상받을 자격 충분하다, 야. 암튼 그간 네가 평강공주나 따로 없었지 뭐. 평강공주는 무슨. 그런데 너네 부부는 이세 계획은 아직 없니? 안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아기 가지려고 병원 알아보는 중이야. 친구 말 맞다나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던 저희 부부는 이제는 아이를 가져볼까 싶은 생각에 임신 준비를 한다고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았던 건데 암 선고를 받고 졸지에 암투병하는 암 환자가 되어버린 저였습니다. 여보, 나 수술 날짜 잡혔어. 그래? 당신 암보험이랑 간병인 보험 들어놓은 거 있다고 했지? 보험 들어놓긴 했어. 다행이네. 요즘 암 치료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던데. 간병인도 보험 처리되니까 쓸 생각이지? 써야겠지. 수술하고 나면 간병인 필요할 테니까. 내가 당신 간호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거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수습기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실무 쌓는 거 흐름 끊기면 안 되고 그 말 하고 싶은 거잖아. 당신 나 이해해주는 거 맞아? 말투가 왜 그래? 난 당신 이해한다 말한 적 없어. 그리고 당신 사정 상황 모르는 거 아니지만 솔직히 서운하다. 아니, 당신이 보험 들어놨고 간병인 쓸 수 있어서 내가 굳이 당신 24시간 케어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뭐가 그리 서운하다는 거야? 치, 당신 말투, 요즘 당신 태도, 내가 무슨 감기 걸렸어? 아님 맹장수술 받아? 예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유방암 3기라고 대수술 받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냉정해? 내가 뭐가 냉정하다는 거야? 당신 암 걸린 거에 관해 나만큼 걱정하고 당신이 아픈 이 상황에서 나만큼 직격탄인 사람이 세상 천재 어디 있는데? 직격탄? 내가 더는 당신 뒷바라지 못해줄 것 같아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옛날에 나 뒷바라지 해준 거
생색 내는 거야? 생색? 난 단지 내가 아픈 이 상황에서 당신의 따뜻한 걱정과 염려,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다는 거야. 내 마음을 네가 알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말한다? 와이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휴가를 내서라도 병상을 곁에서 지킨다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 당신 간병인 쓸 수 있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진짜? 간병인만 있으면 암 환자들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아? 간병인은 말 그대로 간병인일 뿐이야. 나 운신 못하니까 그거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간병인이 나 회복 못할까봐, 죽을까봐 뭐 걱정이라도 해준대? 당신 원하는 게 그거니? 내가 휴가 내서 당신 병수발 돕는 거? 내가 어떻게 변호사가 됐고 이 로펌에 들어오려고 발버둥 친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가 막 쉽게 나오니 넌? 끝까지 본인 스펙이랑 경력밖에 관심 없구나.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니? 그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고 로펌 들어간 이유가 문득 궁금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됐니?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고 원복 살 돈이 없어서 보이스카웃 못한 게 한이었던 어린 시절. 그런 게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변호사 됐어. 왜?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아니, 애초에 나는 왜 만났어? 왜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야? 내가 당신 공부하는데 보탬이 돼서. 그래서 나 만났니? 너 정말 아프더니 성격까지 이상하게 변한다? 공부하는데 보탬이 돼서 만났다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내 입장에서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게 생겼어? 나 암 선고 받고 나서 당신 태도 몰라보게 냉정해졌어. 그 흔한 병원비 얼마 나오냐는 질문 자체도 없지 당신은? 당신 암보험 다 드러났잖아. 직장생활 오래 해서 경제력은 아직 나보다 나은 편이고. 아니야?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다. 난 보험도 드러났고 은행 다니며 따박따박 월급 받는 여자니까 암투병하면서도 남편 도움은 1도 필요 없어. 왜 자꾸 비아냥거리니? 네가 원하는 게 네 병원비 내가 보태는 거야? 아니면 뭐 위로금 같은 걸 원해? 그거야말로 보험에서 나와. 암 진단금이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 원하는 건 그런 위로금조의 돈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보다 더 노심초사해주는 마음. 그거라고. 당신 아프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 그리고 당신 아픈 거 장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어떠니? 나 암 걸린 거 우리 엄마한테 말 절대 하지 마. 아빠 뇌경색 투병하시면서 엄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데 이제 겨우 살만해진 엄마한테 나까지 걱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그럼. 당신이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더 짜증만 내는 것 같아서 그렇지. 당신이 내가 의지할 곳이 아니란 소리구나. 내가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다시 백수라도 돼서 당신 병수발하길 원해? 정말? 관두자. 이런 얘기. 앞으로 당신과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언쟁하는 거. 내 암세포 더 도지게 하는 것 같아. 다 그만둬.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저는 가슴의 80%를 절제해야 했습니다. 암도 암이지만 제 나이가 아직 30대 중반이기에 여자로서 상실감이 큰 것도 사실이었죠. 회사에 병가로 휴직계를 내고 암 수술을 받은 뒤엔 집에서 본격적인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유방암 환자에게 좋다는 요가도 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단도 신경 써가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외로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죠. 하루는 동네 요가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기운이 없어서 로비에 앉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 아파트 503호 사시는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오며가 몇 번 뵌 분 같은데? 어머, 그쪽도 저 기억하시는구나?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반가워요. 저 바로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쾌활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거는 아랫집 여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랑 근처 공원에서도 몇 번 뵀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같아서 일전부터 말 걸고 싶었네요. 그러세요? 전 회사 다니다 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센터 요가 다니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필라테스를 오래 했는데, 좀 지겹기도 하고. 이참에 요가로 바꿔봤는데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요가로 유명한 분이라서 한번 배워보려고요. 저희 집 아래층에 산다는 여자는 사근사근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같은 요가원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됐고 요가 센터를 같이 다니면서 그 여자와는 자연스레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제가 실은 암 환자거든요. 항암 치료 시작하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빠져서. 어머,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요가 선생님도 저 투병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암 걸린 거 모르는 건 친정 식구들 뿐이죠. 가족들한테는 왜 비밀로 했어요? 아플 때 제일 도움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인데. 저희 아빠 뇌경색으로 투병하시고 호전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엄마도 아빠 간호하느라 힘드셨어서 저까지 걱정시키는 건 좀 오바인 상황이거든요. 어머, 완전 효녀네, 효녀. 요즘 자기 같은 효녀 찾아보기 힘든데. 효녀는요, 무슨. 난 그쪽이 비밀 하나 말했으니까 나도 하나 커밍아웃 해야겠다. 난 얼마 전에 이혼하고 여기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그럼 돌싱이세요? 네, 화려한 돌싱은 아니지만 돌싱녀 맞아요. 홀가분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사는 것보다 좀 외롭긴 해도 혼자 자유로운 요즘이 훨씬 좋아요. 그래요? 이혼한 거 별로 후회는 안 돼요? 전혀요. 뭐 인연도 아니고 늘 나를 외롭게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깔끔하게 정리한 지금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역시 암투병을 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많이 멀어졌고 늘 외로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층 돌싱녀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군요. 그쪽은 그래도 보면 남편이랑 사이 좋아 보이던데. 그죠? 뭐 딱히. 사실 저도 아프면서 남편이랑 많이 멀어졌어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 많이 자상해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던데. 아파서 그런가? 내가 예민해져서인진 몰라도 내가 생각한 만큼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요즘 몸도 많이 아프지만 마음도 많이 힘들어요. 남편한테 배신감도 많이 들고. 저런.
자기 너무 속상하겠다. 아플 때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데. 나도 전 남편이랑 꼭 그랬거든요. 나랑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난 자기처럼 암은 아니었지만 큰 수술 받고 입원했는데 지는 골프 모임 취소할 수 없다면서 태국까지 원정 골프 가는 거 보고 완전 결정적으로 정남이 떨어져서 이혼했잖아요. 아랫집 돌싱녀와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 휴직해서 종일 집에 붙어있는 입장이었고 아랫집 여자 역시 이직 준비 중이라고 휴직 중이어서 둘 다 시간이 여유로워 틈만 나면 함께 만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지금 바빠요? 근데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바쁜 건 아닌데 오전에 항암 주사 맞고 와서 좀 어지러워서 누워있던 참이에요. 간식이랑 음료수 좀 만들어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이거 집에서 만든 오트밀하고 비트차예요. 암 환자들도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이랑 음료수니까 입 심심할 때 먹으라고. 어머,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이웃사촌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삭막하게 살아서 옛날이랑 다르게 사는 맛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저번에 챙겨준 밑반찬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난 뭘로 보답을 해드리죠? 아픈 사람이 뭘 보답이에요. 내가 만들어준 반찬 먹고 빨리 병이나 호전됐으면 좋겠네. 내가 자기 생각해서 조미료 하나 안 넣고 유기농 재료들로 만든 거니까 반찬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알았죠? 고마워요, 언니. 내가 요즘 이런 챙김을 받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네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돕고 살면 좋지 뭐. 언니도 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부탁해요.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라도 돕고 싶네요. 그럼 혹시 자기 남편이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로펌서 근무해요. 규모도 크고 인지도도 있는 로펌이요. 그럼 자기 남편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친정언니가 실은 요즘 좀 복잡한 송사에 얽혀서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 법률 자문 그거 좀 받아볼 수 있나 해서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 남편 연락처 드릴 테니까 바로 찾아가 보세요. 제가 오늘 남편 퇴근하는 대로 말해놓을게요. 어머, 고마워라. 역시 이웃밖에 없다니까. 아랫집 여자는 남편이 일하는 로펌에서 친정언니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여자, 당신하고 친해? 요즘 많이 친해졌어. 사거리에 있는 같은 요가원 다니면서. 친정언니가 골치 아픈 형사사건에 휘말렸더라고. 지인이 깜빡 잊고 놓고 간 물건 챙겨놨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절도라고 뭐라 합의금 요구한다고. 세상 참 무섭네. 뻔히 훔쳐간 거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절도범으로 몰다니. 뭐 돈 되는 일이면 부모 형제도 죽이는 세상이니까. 당신이 하도 부탁해서 법률 자문 돈 안 받고 해줬어. 아래집 여자. 잘했어. 나 아프다고 먹을거리 이것저것 맨날 가져다 주는데 그걸로라도 보답해야지. 변호사 남편 있으니 이럴 때는 도움되네.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아무 쓸모가 없니? 관두자. 우리 이런 언쟁 안 하기로 했잖아. 항암 치료는 잘 돼가? 아직 예우는 두고 봐야 한대. 내일 주사 맞으러 가는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내일 중요한 변론이 잡혀 있어.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그렇겠지.
당신이 1년 365일 어디 안 바쁜 날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 이해해주기로 해놓고서 매번 이러니? 이럴 거면 장모님께 얘기해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하면 좋잖아. 나 아플 때는 왜 꼭 우리 엄마 신세를 져야 해? 당신은 남편인데 당신 도움은 안 되고 왜 꼭 매번 우리 엄마 타령이야? 여자들 아플 때 친정엄마만큼 도움되는 사람 없잖아. 아니야? 당신도 아프면 그럼 어머님 도움만 받을 생각이야? 내 도움은 일도 필요 없이 간병인 하고 어머니만 있으면 되겠네? 난 바쁘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일도 다 때려치우고 당신 간병에 매달리라는 소리야? 나 항암주사 맞을 때 한번 제대로 따라와 주기라도 하면서 그런 소리 좀 해. 여보 정말 나한테 뭘 바라니? 뭘 바라냐고?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제 더는 당신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소병을 하는 동안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제 청춘을 거의 바치다시피 한 남편에게 암에 걸린 상황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상황이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의 냉전은 일상이 되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자꾸 저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한 남편에게 화를 내며 싸우는 빈도가 늘어나자 남편은 급기야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울박까지 일삼더군요. 뭐라고 물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뻔할 것이었습니다. 승소하려면 목숨 걸고 일해야 한다. 남들도 다 밥 먹듯이 야근한다. 밤 새우는 게 대수냐. 인맥 없는 내가 대형 로펌에서 견디려면 실력밖에 없다. 당신 간호한다고 내가 로펌서 잘리는 걸 원하냐. 말싸움 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늘 뻔한 것이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남편과 언쟁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로부터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화를 낸다든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백날 항암 치료받고 좋은 거 드셔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다 치료고 뭐고 의미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런 말을 들은 터라 남편과의 언쟁이나 부부싸움을 저 스스로 피하게 되더군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는 게 사실이었지만 그런 감정에 함몰돼서 병을 악화시키지 말자. 저 스스로 마음먹은 탓도 있었죠. 나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단도 신경 쓰고 매일 요가도 부지런히 하면서 열심히 치료에 매진했음에도 첫 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저는 컨디션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도중 저는 정말이지 기함할 만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한날은 어느 날 갑자기 기별도 없이 아랫집 여자가 저를 문병 왔더군요. 어머, 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입원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문병 와야지. 안 그래? 며칠 있으면 퇴원인데 여보. 꽃까지 사들고 왔네요. 병원에 혼자 있으면 울적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 보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고마워요. 나 생각해주는 건 언니밖에 없네요. 그런데 있잖아. 나 오늘 자기한테 꽃바구니 말고 또 다른 거 줄 게 있네? 뭘 또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데? 그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표정을 바꾸는 아래층 여자였습니다. 어머, 병원에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 질질 끄는 것보다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묘한 미소를 띠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는 아래집 여자였어요. 웬 봉투예요? 물어볼 거 없이 뜯어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아랫집 여자가 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참 어이없게도 그 안에는 저와 남편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언니가... 자기 감 떨어진다. 아직도 나한테 언니라는 소리가 잘도 나오네? 뭐라고? 까막눈 아니니까 알 거 아니야. 그게 뭔지. 그쪽 남편하고 빨리 정리해줘. 알다시피 자기한테 마음 뜬 남자라는 건 애진작 알고 있었잖아? 이게 지금 대체 뭐하는 짓거리니? 병원까지 찾아와서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이 서류 들이미는 거야? 당신이 대체 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그쪽 남편하고 사랑하는 사이야? 그 사람이 나랑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대. 자기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환자랑 한 집에서 사는 거. 너무 지겹고 힘들다던데. 내가 암 선고를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자 잘나가는 변호사 남편을 꼬셔 병원으로 이혼 서류를 들고 온 아랫집 돌싱녀였습니다. 네가 사람이니?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시한부로 암투병하는 나한테 이런 식의 이런 몹쓸... 그러니까 사람을 왜 그렇게 쉽게 믿어. 그쪽 남편이나 나나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당장 병실에서 나가. 내가 누구 좋으라고 호락호락 이혼해줄 것 같니? 이 상간녀야! 전 울부짖으며 아래층 돌싱녀가 가져온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 상간녀의 면전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 폐악 부리는 거 보니 당장 죽지는 않겠다. 그런데 다 들어서 알고 있어. 항암 치료도 잘 안 먹히고. 예후가 영 아니라면서? 악마 같은 년아. 너 정말 천벌받을 거야. 그렇게 울지 말고. 이젠 좀 마음 비우는 게 어때? 가실 때 편히 가세요. 제가 당신 것 다 가질 테니까. 그래. 네 말 맞다 나 마음 비울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쪽한테 아주 많이 감사하니까.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어머, 정말 감사해요. 아파서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정말 감사해. 내 남편 같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직접 해준다는데 내가 감사하지. 안 그래? 이혼 안 해준다, 폐악 부리다. 갑자기 말을 바꿔? 항암주사 하도 맞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나 봐. 암튼 그쪽 남편이랑 나는 서로 새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이나 하라고. 가져온 이혼 서류는 내가 박박 찢어버렸으니까 새로 뽑아서 한 장 가져와. 도장 찍어줄 테니까. 또 울면서 말 바꾸지나 말라고. 전 아랫집 돌싱녀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어준 순간 역대급 반전이 일어나 제가 코웃음을 치다 못해 깔깔거리며 박장대소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암투병을 하는 제가 박장대소까지 하게 되었냐고요? 사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저는 남편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고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던 때 전 이상한 예감에 남편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있었어요. 투병하는 제게 무심한 남편이었고 외박까지 일삼으니 바람이라도 났나? 싶은 생각에 저 역시도 생전 안 하던 짓을 했던 거죠. 그즘 남편의 휴대폰과 메일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던 건 남편의 불륜 사실이 아니라 로펌에서 벌이는
남편의 범죄 인각이었습니다. 네가 휴대폰 캡처해둔 거 다 봤는데 남편 아무래도 회사 돈 횡령해서 주식에 몰빵한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설마 했는데 이 인간이 그런 식으로 세금 조작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회계 쪽 일하는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횡령 규모가 그 정도면 보통이 아니라고 걱정하더라. 내 입장에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너 남편한테 담보나 보증서 준 거 있니? 아직은 없어. 요즘 사이도 엄청 안 좋아서 각방 쓰는데 뭐. 너 암투병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서 회사 돈까지 간 크게 굴리고 있다니. 야, 네 남편 너무 답 없다 해. 더 큰일 터지기 전에 너 이혼하는 게 어때? 봐서. 이번 항암 치료 끝나면 안 그래도 이혼할까 생각 중이었어. 사람이 어려울 때 진짜 내 편인가 아닌가 판가름 난다는데. 네 남편은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아니올시다야. 내 남편이 회사 돈 가지고 이런 장난치는 거 로펌에서는 정말 모르는 걸까? 날 모르지.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언제까지 네 남편이 무사하겠니? 정말. 내 몸 하나 건사도 힘든데. 정말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 지연아, 그럴 것도 없어. 네가 시한부로 이렇게 힘들게 투병하는데 남보다도 못하게 구는 인간 아니니? 너까지 흙탕물 뒤집어 쓰기 전에 깔끔하게 발이나 뺄 생각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너 컨디션 살피면서 적당할 때 이혼 서류 들이밀어. 그리고 절대 대신 대출 받아주거나 담보 서주거나 그런 일만 피하고. 알았어. 그럴 능력도 없다 요즘은 내가. 너 꽃다운 시절 다 바쳐서 그 인간 뒷바라지 안 생각하면 내가 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얘. 너는 가치도 없는 인간한테 호구 잡힐 생각 마. 너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더는 두고 못 본다. 알았니? 알았어.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바로 그러자고 할 거야. 나 시한부라고 쩔쩔매며 골치 아파하는 인간이니까. 전 사실 병원에 다시 입원할 즈음에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랫집 돌싱녀가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제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죠. 물론 충격이긴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투병하는 저에게 친언니처럼 살갑게 굴며 먹을거리 갖다주며 아양 떨던 아랫집 돌싱녀였으니까요. 물론 후에 알고 보니 모두 남편에게 접근하기 위한 가증스런 빌미였다는 게 다 드러났지만요. 이혼이 마무리된 뒤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의 사유와 저의 투병 사실까지 모두요. 뭐? 아픈 너를 내팽개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랫집 이혼녀랑 바람이 나서 널 버렸다고? 엄마, 그 인간이 바람난 건 사실인데 어차피 나 역시 그 사람하고 더는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든 아니든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로펌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엄마, 그냥 드세요. 그 인간 호시절 아마 얼마 못 갈 거예요. 전 제가 아는 상황을 엄마에게 모두 말씀드렸고 엄마는 겨우 화를 누그러뜨리며 진정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당시에는 제 병 상태가 위중해서 엄마는 당장 제 병간호에 열을 올리셨습니다. 네가 그리 몸고생 마음고생 심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불쌍한 내 딸 쓰레기 같은 놈한테 헌신해서 신짝같이 버려지다니. 속상해. 원통해.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 하실까봐 내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숨길 게 따로 있지. 암 걸린 걸 숨겨? 이 미련한 거사. 결국 버티다 못 버텨서 엄마한테 이실직고 했잖아요. 내가 안 이상 내 새끼 죽게 절대 그냥 안 둔다. 이 엄마가 반드시 너 살릴 거야. 두고 봐. 엄마는 저의 암투병 사실을 알고 엄청 우셨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제 병간호에 열을 올리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엄마의 정성이 깃든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게 됐고 병원 진료도 엄마와 함께 다니게 되었죠. 엄마의 지극한 정성과 간호 덕분일까요? 전 친정집에 들어가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 반 만에 기적적으로 암 완치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환자에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따님을 극진히 케어해 주셔서 치료에 차도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 우리 지연이 그럼 이제 죽는 거 아니죠? 암 완치 소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적 관찰 꾸준히 하면서 관리만 잘하시면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거 아무 무리 없으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 내가 살아난 거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요, 엄마. 암 완치 판정을 받았던 날 병원에서 저와 엄마는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더랍니다. 건강해진 저는 은행에 복직하는 대신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 저희 엄마가 제가 외출을 하든 병원을 가든 꼭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암 환자들이 먹어도 걱정 없고 건강한 유기농 도시락이었는데 가끔 병원에서 제 도시락을 맛본 것 같은 암 환자들이 어머, 이거 어디서 사온 도시락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싸주신 도시락이에요. 그럼 암 환자들이 먹어도 상관없는 음식들이겠네? 그럼요. 재료도 다 유기농이고 조미료도 다 천연이에요. 그냥 먹기엔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돈 주고 팔아도 되겠어요. 그런 칭찬을 듣던 엄마의 도시락이었고 전 엄마와 함께 건강도시락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요즘 웰빙이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라 그런지 저와 엄마의 도시락 사업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된 저입니다. 최근에 저는 도시락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사장님과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한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군요. 어머, 혹시 사모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전 남편의 로펌에서 일하던 사무장이었습니다. 그 사무장은 개인적으로 저와 친분이 있는 고향 후배여서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는 사이였죠. 제가 남편과 이혼을 처리하던 과정에서도 그 사무장의 도움을 받았었고요. 최 사무장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요? 사모님, 아니, 이제 언니라 불러야 하나요? 언니,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다행히 암 완치돼서 건강하게 잘 지내요. 최 사무장도 잘 지내죠? 저야 늘 그렇죠, 뭐. 그런데 혹시 김 변호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뭐 헤어진 남편 소식. 딱히 캐묻고 다니진 않았어서. 언니, 커피 한 잔 나랑 더 할 시간 있어요? 언니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무장은 저를 자리에 끌어안치다시피 하며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김 변호사님, 언니랑 그렇게 이혼하고 지금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그게 무슨... 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바는 있었지만 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아우, 간도 크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로펌 비자금 운용해서 개인 주식 사고 또 횡령까지. 로펌 측에서도 검은 돈 관리를 김 변호사님께 맡긴 거여서 해결 보는데 골치가 많이 아팠죠. 그래도 대표님이 너무 괘씸하다고 손해보면서도 결국 김 변호사님 철창신세지게 만들었잖아요. 전 남편은 결국 그렇게 회사 돈을 개인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불법으로 주식 관련 일에 매여서 범죄자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건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제주도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니. 참 막장스러운 활극이 따로 없더군요. 김 변호사님이랑 재혼했다는 그 여자요. 변호사님 대신 사채를 써서 빚까지 엄청 진 모양이더라고요. 사랑한다더니 빚까지 대신 져준 모양이네요. 뭐 그게 사랑이었겠어요? 변호사 와이프 되고 싶단 욕심에 뭐 투자다 뭐다. 그 여자도 변호사님한테 속은 것 같던데요. 듣자 하니까 사채빚 갚는다고 엄청 고생하며 산대요, 그 여자. 생각보다도 더 거칠고 힘든 말로를 겪고 있는 전 남편과 아랫집 돌싱녀였습니다. 이제는 뭐 돌싱녀라고 할 수도 없고 전 남편의 아내라 해야겠지만요. 세상은 넓고도 좁다고 했던가요? 전 그 말을 새삼 절감하는 일을 최근 경험했더랍니다. 제가요 실은 근래 들어 친정엄마와 함께 운영하는 건강 도시락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거래처 대표를 만나 접대하는 과정에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방이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으나 그 거래처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어 들어간 곳이었는데 저희가 술을 마시는 노래방에 들어온 도우미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아랫집 돌싱녀 전 남편의 아내였더랍니다. 전 남편 대신 진 사채 빚으며 여러 돈을 갚느라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뭐 설명 안 들어도 뻔한 상황이었죠. 한 손에 탬버린을 든 채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방을 나가버리는 상간녀였습니다. 서비스 운운하며 화를 내는 거래처 대표에게 뭐 저분이 컨디션 안 좋은 모양이네요. 다른 분을 부르세요. 널린 게 도우미분들인데 안 그래요? 전 화장실 간다고 한 뒤 밖으로 나와서 상간녀에게 10만 원 팁을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너 날 우롱하니? 나 때문에 일당날리게 할 순 없어서 나 대신 쓰레기 처리하며 사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 호의는 베풀어야지. 암 환자가 이런 데 다녀도 돼? 나 암 완치된 지가 언젠데. 그쪽이나 건강관리 잘해. 나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살다가 암 걸리지 말고. 전 일가를 날리고 돌아섰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 시원한 마음에 전 화장실에서 한참을 깔깔거리고 웃었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